자,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중간고사가 아마 20일부터 진행이 아마 될 거예요. 자, 날짜는 4월 25일로 해놨죠? 다 알고 있죠? 네, 그날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4장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하고 우리가 나중에 작성할 사업 계획서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 계획서하고 아주 많이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일단 사업을 일으키는데 이제 수익 구조 면에서 어떤 내용의 수익이 나는가. 사업 계획서는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기술을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겁니다. 돈이 되는 게 있느냐. 자, 그럼 돈이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고객한테 물어보면 되죠. 고객한테 서비스와 제품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걸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고 또 어느 한 학기는 이 비즈니스 모델도 제출하고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과제는 안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머리가 있구나. 내가 창업을 안 하더라도 누구한테 이런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걸 제안도 할 수 있구나. 이걸 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구나. 앞으로 아마 이런 사업의 플랫폼 시장은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내가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 같고 이 아이템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런 시장이 앞으로는 많이 뜰 것 같은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일부 넣었고요. 책에서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할 때 핵심 요소 4가지가 뭐였어요? 블루오션 전략 4가지. 자, 그건 머릿속에 있어야죠. 자, 뭐죠? 제거, 감소, 증가, 창조죠. 자, 그런 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비즈니스 모델도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9가지 항목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란 뭐냐? 사업이죠.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뭘 조달합니까? 원재료를 조달할 수도 있고, 잘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으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그 맥도날드의 햄버거 만드는 시스템은 레이 크록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넘겨받은 거죠. 그걸 프랜차이즈로 한 것 뿐이죠. 자,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 그죠?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제 사업의 이윤 창출이다.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아이템을 찾아내는 사람은 평소에, 이게 돈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돈이 되겠다. 이거 돈 되겠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잘 찾아지고,
평소에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이건 죽다 깨나도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는 자, 이런 거죠.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크게 성공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잘 모르냐면 하도 그 생각을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 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반복적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차별화가 일어나요. 어떤 차별화가요? 일반인들하고 다른 차별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든지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할 마음이 있으니까 난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가 싹이 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나는 게.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건 그 다음 문제지 그 생각을 내가 골똘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누군가가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인터뷰를 떠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성공시켰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된다. 내가 이룬 꿈으로 다른 사람이 모델이 되게 한다. 그죠? 네,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자,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해도 누가 하면 안 되고, 그죠? 누가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이미 프랜차이즈가 된 것 중에 직영점이 많은 프랜차이즈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 오죽했으면 가맹점을 안 주고 직영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확실하니까. 네,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직영점이 많은 프랜차이즈점은 거의 성공 노하우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정의한 사업의 기본 설계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돈을 버는 메커니즘. 자, 이렇게 학자마다 다르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딱 컨셉이 뭐냐 느끼는 게 돈 버는 구조를 딱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구나. 기존에 없던 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구조가 확실히 구축이 됐구나.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직업군이 하나 나왔구나 이런 거죠. 새로운 직업군이. 자, 우리가 플랫폼 시장 이런 말을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죠.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처음 듣는 사람, 예? 기차역의 플랫폼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플랫폼이 뭔가? 플랫폼이 정확하게 뭐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만 인터넷 한 번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죠? 플랫폼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해시킨다면 중개예요. 중개시키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누가 했어요? 중개를?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했잖아요. 이미 그게 플랫폼 시장이죠. 온라인상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인 거죠. 맞죠? 중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중개를 하고 내가 그 수수료를 챙기겠다라는 거죠. 네.
그 제품은 어느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 그걸 내가 중개해서 소비자가 사가지고 가면 나는 그 수수료를 나한테 주면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렇게 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창시자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머리를 항상 열고 다니라.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가 된다. 오픈 마인드. 누가 말하면 솔깃솔깃 잘 들어와야 된다. 이게. 자, 돈을 벌기 위하여 구성 요소,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예. 그래서 돈 버는데 어떤 핵심 요소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어떤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여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요. 그래서 조직 구조, 조직 구조는 이제 인프라가 되겠죠. 어떤 프로세스 과정, 시스템 그러면 또 뭔가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 사고가 있어야 된다. 그때 말하는 시스템은 뭘까요? 시스템.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시스템은 딱 세 가지다. 시스템 딱 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야 된다. 뭐냐? 뭐죠? 헨리 포드가 말한 3S. 뭐예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다. 뭘 단순화시킬 수 있고 표준화시킬 수 있고 전문화시키면 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자꾸 이야기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를 여러분이 부모님이 만들면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안 만들어서 그렇지 정성들을 만들면 그죠? 고봉문 김밥보다 훨씬 더 여러분 부모님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시스템화 시키는 거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죠? 누구는 붕어빵 장사해가지고 누구는 호빵 그죠? 장사해가지고 누구는 꽈배기 장사해가지고 굽문가게 개우 먹고 사는데 급급한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전국으로 퍼뜨려서 엄청난 수익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 퍼뜨려가지고 못난이 까베기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 크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안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를 착각에 빠져 나는 나를 잘 알아. 이거는 못하고 저건 내가 좀 할 수 있고 저건 못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을 이제 좀 열린 생각으로 자꾸 보고 있어요. 안 해봤으면 모르지. 내가 잘할지 안 할지. 그래서 옛날보다 나를 그렇게 낮춰보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그냥 부족한 나를 그냥 몰아세웠다면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훨씬 더 열린 생각으로 바뀌어낸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학교를 못 만들까요?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영향력이라는 거죠. 네.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이걸 못한다 생각하면 죽다 깨나도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네. 자,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아이디어라 생각하면 돼요. 아이디어가 필요치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낸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하면 오늘 난 사업 안 할 거다. 사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는 내 머릿속에 나오도록 한번 시스템화 시켜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업을 준비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파악한다.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고객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여러분의 불편한 점이 뭔가? 그게 따라 학교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인 가치를 제안하여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한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점이죠. 내가 어떤 아이템을 내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학생들한테 내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틈새 시장 우리 배웠죠. 블루오션 전략을 개척하여 기업의 매출 규모를 증가시킨다. 기존에 있는 기업도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못 찾아내면 왜 지금 잘 팔려도 이게 계속 잘 팔릴 건가? 경쟁사가 우리보다 더 잘 만들면 어떡할 건가? 항상 그죠?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과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를 스트레스로 보느냐, 하나의 도전 과제로 보느냐,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쵸?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합니다. 긍정은 누구하고 친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온라인 상으로 이야기 안 했나요? 긍정은 누구하고 친구예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친구예요. 부정은 게으른 사람하고 친구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야 우리 해보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나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좀 해보자. 아 귀찮아. 됐거든? 니네 하라.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과 안에 동기부여학과도 하나 만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충분히. 네, 그걸 하나 따로 띄워도 문제가 없다. 왜? 사람의 심리가 가장 많이 좌우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뭐 더 이야기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4차 혁명 하면 많이 떠오르는 이런 키워드들, 그죠?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뭐 많이 들어봤는데 클라우드다, 빅데이터다, 모바일이다. 그럼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뭐 전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면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면 코딩도 하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코딩을 해서 앱을 하나 개발하겠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유튜브에다가 코딩 한번 치고 그죠?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려놨더라고요. 자, 로봇공학, 3D 프린팅, 그죠?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뭐죠? 가장 쉬운 예로, 딱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는 그 검색 키워드에 따라 한 번 검색해놨는데 계속 그 검색어가 뜨면서 같은 제품이 올라오면 나한테 자꾸 보여주죠? 네. 빅데이터 작용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관심사가 이거구나. 자꾸 이걸 노출시켜서 이 사람이 이걸 잘 이용하게 하든지 이쪽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검색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서 지금 추세가 트렌드가 어떤 데 관심이 많구나. 이걸 통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예, 외국의 사례인데 고등학생을 둔 여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가정집에 유아용품이 배달이 됐어요. 유아용품. 예,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우리 집에 유아용품 뭐 이런 관련
전혀? 이걸 구매할 적도 없고 그래서 따진 거예요. 이런 제품이 온다고 잘못 왔다고. 알고 봤더니 자기 고등학생 딸이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자,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정보에 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많이 거론되는 게 융합.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나요? 수업 시간에? 처음 보나요? 처음이죠? 예. 말을 좀 하세요. 네, 아니요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뭐, 큰일 나요? 자, 융합이라는 말, 컨버전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시대 하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융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키워드가 중요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자꾸 해서 혼합을 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꾸 혼합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품과 제품,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이런 혼합을 해서 나오는 게 많죠. 그래서 왜 이게 혼합이 잘 되는가 놓고 보면 편리하니까요. 그죠? 편리하니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합이 되는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없어지는 게 문제죠. 그럼 직업이 없어지고. 그죠? 지금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기능이 있고 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그 구조조정 대상에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 났었죠. 직원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해고를 한다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시켜주긴 했지만 사실 그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택시를 잡는다 해보세요. 그냥 길 가다가 손들어서 잡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 앱으로 해서 택시를 부르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제품과 서비스와 서비스입니까? 하여튼 그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험과 은행.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뭘 팔아요? 우체국도 넣을 수 있죠. 우체국에서 보험 상품을 팔죠. 그러면 복합이 되는 서비스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보험사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 보니까 옛날에는 삼성이면 삼성, 그죠? 동부는 동부 이렇게 다 한 제품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하시는 분이 토탈로 다 하시더라고. 다. 그러니까 타사 제품 거 다 들고, 새마을 금고 것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객에 맞춰가지고 또 그걸 또 팔더라고요. 상품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야, 옛날에는 하나에 소속된 회사에서 그것만 계속 설명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서 하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비스와 서비스, 제품과 제품, 그죠? 잘 보세요. 프린트기, 스마트폰, 레버노 칩,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같은.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 그죠? 정수기 렌탈. 그냥 이 정수기가 그냥 팔면 되는데 뭐 할부로 파죠. 비싸니까. 또 카드 매달 30만 원 써주면 뭐 공짜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 책이 이제 전자책, 그죠? 이런 책. 근데 여러분 혹시 전자책에 혹시 한번 올려본 사람 있어요? 전자책. 스스로 책 써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전자책 만들기 쉽잖아요. 여러분 글 써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어딥니까? 여러분이 전자책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많죠.
거기다 올리면 돼. 그러니까 리포트를 써놓고 그 리포트를 내가 열심히 썼는데 이거 자료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또 올려다가 팔면 돼. 그럼 또 거기 1,000원, 3,000원, 2,000원 또 사가지고 가요. 그럼 그 또 중개하는 사람 몇 프로 띄고 내한테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이게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제 그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면 유튜브에다가 전자책 치면 더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최초에 이제 복사기는 그냥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비싼 가격의 복사기가 1억도 넘어가고 2억도 넘어가는 복사기가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어때요?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그죠? 이런 복사기가 안마 의자기가 그죠? 의자,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하고 또 뭐하고 연결해요? 상조회사하고 연결해요. 뭐 세탁기를 하나 사러 갔더니 상조회사하고 연결해서 하면 200만 원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상조회사만 가입하면.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엮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휴대폰도 참 어떻게 보면 휴대폰 기기 공짜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엔 공짜는 아니지만 몇 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따져보면 휴대폰 기기 값보다 더 주는 경우 많아요. 매달 빠지는 돈, 수수료가 나중에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품을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 뭐냐? 미끼죠. 어떻게 보면. 초반에 돈을 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전체를 따져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자동차 같은 거 다 할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할부하면 금리가 되게 세거든요. 그죠? 차라리 할부를 하려면 집을 담보로 해가 대출을 받아가 일시불로 감면을 받고 그죠? 그냥 대출 집을 갚아 나가는 게 낫지. 자동차를 그죠? 할부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 살 때 하면 할부금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해준다고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따져보고 해야 되겠죠, 금리를.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은 TV나 냉장고나 이런 소모품들은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현금 주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샀는데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빚을 내도 사도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좀 내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사놔도 되죠.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죠. 자,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라는데 일시불 제품 판매에서 리스로 그죠? 시장 반응에 빠른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든 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료를 받는다, 중개소수를 받는다, 광고비를 받는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돈을 번다고요? 자, 광고 수익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뭐 한 날 가서 그냥 사진만 첨부하는데 누가 이게 돈을 다 벌고 가느냐. 자, 옛날에는 신문도 구독, 그죠? 신문도 다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하고. 신문 좀 봐주세요 하면서 자전거 막 주고 이런 거. 나는 신문을 그냥 공짜로 보는데 저 사장님이 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것때? 신문 삽질을 했죠. 광고를. 신문 삽지에 5원, 10원, 30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신문사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전단지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전단지가 3, 4장씩 들어가면 한 신문 하나당 100원씩인 거예요. 그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되니까 사장님이 자전거를 공짜로 줘도 이게 나중에는 그 일시적으로
그래도 보통 신문은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자전거 한 대 주고 1년 봐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3년 계약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공짜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중등도에 해지하면 그때는 또 신문값을 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공짜 그러면 또 무조건 또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목적을 또 구체화시킨 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또 상세히 이제 재무나 이런 마케팅 이런 것도 상세히 또 기술해 놓은 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건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은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핵심인데 이 9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다음 주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야 되니까. 자, 이해가 쉽게 이쪽 측면하고 이쪽 측면하고 딱 나눠서 핵심 들어가잖아요. 그죠?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자, 가치는 딱 중간에 두고요. 고객, 그죠? 고객에 대한 관계, 고객의 채널이거든요, 사실. 자, 그렇게 딱 나누면 이제 별거 아니죠. 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단 고객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고객의 어떤 가치를 제안할 거냐. 그래서 고객이 그 가치 제안에 대해서 혹하게 좋아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고객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자, 그래서 1번 고객, 그죠?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죠. 두 번째 가치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객한테 다가가서 고객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고 그러려면 이제 사업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 활동이 뭐가 있는가? 그에 따른 핵심 자원은 뭐가 있는가? 그걸 같이 도와줄 인원, 파트너, 또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은 수익보다 비용이 적어야, 그죠? 수익이 더 많아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건데, 자, 일단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고객. 자, 고객한테 어떤 사업을 제안할 건가? 나의 관심 고객은 누구인가? 그쵸? 그래서 책에도 해놨습니다. 고객을 세분화해보자. 세분화했더니 대량, 틈새, 다각화, 다면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가? 가장 중요한 고객은 어디에 사는가? 고객의 나이는? 고객의 수입은? 고객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가? 고객은 제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여튼 고객의 세분화를 통해서 가치를 제안해야 되니까 고객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고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울산대학교 내에 지금 킥보드가 돈 주고 그냥 사가지고 타던 킥보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지고 울산대 내에서 지금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학교가 좀 넓은데 중간중간에 타고 다닐 게 필요한데 자전거는 좀 크고 간편하게 탈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킥보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다니면서 이거 불편한데 이거 하고 생각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생활 하면서 그냥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지금 전자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내가 전산과 아이들한테 제발 좀 전자출석하는 거 좀 만들어 달라. 노래를 불렀어요. 인원이 140명이었거든요. 원래 70명을 잘랐어. 내가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140명 앉아있어 보세요. 강의실은 똑같은. 다 좁게 앉아가지고.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더 줄여야 돼. 예. 더 줄이고 더 예. 세분화가야 돼. 자, 어떻게? 자, 불편한 거. 대학 생활에 불편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관심이 있어야 이것도 찾아냅니다. 그죠? 예. 뭐가 불편해? 나 소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가 불편하죠? 네. 그 유체크 저기 대면 비대면 이게 겹쳐인데 이게 학과마다 겹쳐하는 게 다 다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뭐는 겹치고 뭐는 안 가고 이런 것도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빠지는 방법이 많은데. 오케이. 유체크에 대면이다. 대면이다 안 대면이다 이게 딱 그죠? 뜨면은 각 과목마다 딱 떠주면 좋겠다. 오, 이런 울산대 내 소리함 뭐가 있나요? 혹시 그 총장한테 보내야 되나? 총장님한테? 어디다 보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네, 그죠? 아주 불편한 부분이죠. 과목별로 다르니까 헷갈리죠. 이게 똑같이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우리 또 차원과 경영은 또 한 주 늦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주가 다른 그죠? 과목 둘째 주가 돼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이게 처음에 그냥 달력으로 하나 싶어요. 첫째 주, 둘째 주 하니까 딱 좋던데 이게 또 수업 일수 첫째 주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첫째 주, 둘째 주 해버리면 끝나는데 맞습니다. 좋아요. 저런 생각들 또요. 불편한 거. 몰라. 저는 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저 도서관에 저기 가야 책이 있는 거하고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중간 타임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휴게실 작은 부스라도 이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저는 술집 개수보다 도서관 개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회적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겠냐 이랬는데 만약에 커피숍에 책이 꼽히면 이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전국에 커피숍이 많으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또요. 점수 줘야 하나요? 이것도? 자, 그냥 좀 불편한 점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불편한 점. 별 불편한 점이 없는가 보네. 그래. 그거 말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학교 말고 이런 부분이 불편한 고객이 있더라.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그럼 어떤 건 됩니다. 불편한 점. 문제.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아이템의 제한이 되겠죠. 불편한 점. 다 괜찮아요? 불편한 점 없어요? 장소마다 다르겠죠? 식당도 있을 거고 미용실도 있을 거고 그죠? 위치마다 다 다르겠죠? 마트도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딱 보면 제일 쉬워요. 거기에서 전문화 시킬 게 뭐가 있는가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그 많은 상품 중에 이거 전문화 시키면 좀 되겠다. 대형 할인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딱 하나 빼가지고 전문화 시키면 되겠다. 한 게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만 하면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거든요. 분식점에 있는 게 김밥이 하나 나와가 김밥 전문화 하듯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더 많이 이제 상품의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없어요? 좋으면 점수 줄게요. 보너스 점수. 보너스 점수, 또 기다렸던 모양이네, 또. 보너스 점수, 나 바로 또 손이 드네. 좋아요. 네, 여보세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좋아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자, 공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멀리 살다 보니까 이제 버스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음. 버스 앱이나 아니면 이제 정류장에 가면 버스 시간에 뜨는 뭐 정거판이라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시간이 기입이 안 되고 네. 좀 이제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갑자기 다음 버스 시간에 넘어가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다. 아직은. 그렇군요. 자, 일단, 그래도 준다고 했는데, 점수를 전혀 안 주면 또, 자. 자, 이름이요? 이민형. 네, 좋습니다. 이 플러스 3, 아까 우리 한 학생. 형. 원형. 오케이. 수학과. 좋아요. 또 있어요? 점수를 줘야 손을 들구나. 점수를 줘야 손을 드는구나. 네, 좋았습니다.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개인적으로. 오케이, 상관없어. 공중전화 부스들 있잖아요. 공전화 있죠? 네, 근데 이게 보통 긴급하게 쓰는 용도로 쓰는데 저기 그럼 그 자리에 휴대폰 충전도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돈 넣으면은 몇 분 동안 충전 가능하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름이요? 조규범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휴대폰. 그쵸? 네, 오케이. 여기, 먼저. 저는 과제를 할 때 보면 과제요. 참고서 같은 거를 보잖아요. 네. 그 책이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참고서도 있고 짧으면 200, 크면은 500페이지 네.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데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즘 대중교통이 너무 잘 발달되어서 가는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리잖아요. 길어도 1시간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뭔가 읽으면 중간에 끊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책을 요약해서 좀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올려두는 앱 같은 게 있으면. 책은 이제 책대로 크게 있고, 그 책을 또 요약해 놓은 또, 핵심 내용만 또 요약해 놓은 책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줄거리 같은 부분은 좀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딱 있듯이 강의도 뭐 한 몇 시간짜리가 아니라 딱 짧게 해가지고 있듯이 그런 전자책 앱도 있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요. 저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연수. 오케이. 연수. 자, 뒤에 한 명 더. 네. 근데 그 불편한 거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 나가려면 네. 나가야 돼.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이 강의실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다닥다닥, 앉아 있는 건데, 간격을 원래 이제, 강의실은 좁은데 인원은 많이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패턴인데, 좋습니다. 이름이요? 네. 권순형. 네. 좋습니다. 자, 네. 자, 오케이. 네.
네네. 기존에 카카오 마이크가 있긴 한데 네. 학생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보니까 네. 좀 그것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홀산시 예산을 활용해서 아, 자전거 대여를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이렇게 시에서 이제 울산에 있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름이? 박? 희주? 네. 좋아요. 지금 3점씩 다 줬습니다. 자, 또. 네. 불편한 점. 뭐든지 지금 다 했어요. 다 나왔어요? 좋아요. 뭐든지 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맛집 같은 거 좀 찾아갈 때 맞아요. 한 번씩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맛집을 찾아갔는데 자리가 있다 없다가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아, 오케이. 자, 이름? 김윤하. 네,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다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불편하면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자 지금 계속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또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장실 댕겨오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맞춰줄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치 제한입니다. 고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죠. 자,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을 뭐 싸게 할 수 있다. 그죠? 편의성, 또 접근성, 뭐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회사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고객들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가, 그죠?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 그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치 제한이 되겠습니다. 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가치 제한이라는 단어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 채널입니다. 이제 고객과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고객과 만나서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고객을 온라인상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오프라인상으로 만난다면 상권의 위치는 어디로 입지를 해야 되는가. 그죠? 이게 중요하죠. 온라인 하면 그 마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 고객들에게 접근하는가. 네. 그래서 유통 그러면 뭐 유통 관련 쪽에 비즈니스가 참 잘 됐었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오면서 이렇게 이제 잘 됐었는데 이 온라인이라는 이 시장, 또 대형마트라는 이 시장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말이 물색할 정도로 많이 없어졌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어떤 식으로 거쳐서 진행할 건가. 자,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들에게, 그죠?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관계를 기대하는가.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렇게 고객과의 관계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수익원. 돈이 되는가. 일시적인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가. 네. 그래서
유행성 이런 계절 상품, 예를 들면 울산대 학생들이 울대 앞에서 장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테이프도 뭐죠? 녹음을 해서 판매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서울에 가서 뭐 물건을 떼어와 가지고 자판에다가 이렇게 팔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대신해서 뭐 옷도 팔고 막 이랬거든요. 길거리에. 그럼 지금은 왜 없는가? 그 노점상에 대한 이제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시장도 보면은 시장이 열리는 곳이 있고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곳도 그냥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냥 시장이 형성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노점상을 완전히 이제 단속을 하면서 못하게 막았죠. 시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이제 제대로 세금 다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가게가 있고 그 가게에서 세금을 정부에 다 내놓는데 노점상에서 그냥 팔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카드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대학 문화라는 게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편리하고 뭔가 좀 왁자지껄하고 이런 분위기. 김밥 장사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잔디밭에 다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서 김밥 사 먹고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죠. 네. 자, 아무튼 수익 설계, 그죠? 그래서 고객들의 현재 어떤 가치에 기꺼이 지불하는 것, 장차 어떤 가치에 미래에 그죠? 지불할 것인가, 돈 지불을 하는데 방식이 뭔가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고 돈은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가 이런 부분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자원. 자, 핵심 자원은 제품이 이제 핵심 자원이 되겠는데 핵심 기술, 인재, 사업자, 뭐 자금이 다 핵심 자원이 되겠죠. 돈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물적, 지식, 인적, 뭐 재무 이렇게 표현도 해놨네요. 그래서 자원이 뭔가 여기에 따라 쉽게 될 수가 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이 반도체를 뭐 하나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자. 어렵죠. 삼성도 처음에 할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네. 자, 그래서 핵심 활동, 핵심 자원을 활용한 성과를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어떤 활동을 해서 가치를 제안해 줄 건가 이거죠. 그래서 제품 생산하는 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 플랫폼, 네트워크. 그래서 고객한테 어떤 활동을 해서 돈을, 일단 경비가 들어가겠죠. 경비 들어가겠지만 수익으로 만들어낼 건가. 핵심 활동이 뭔가.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죠. 네. 그 다음 8번째, 핵심 파트너. 내가 일을 하는데 협력업체, 뭐 도와줄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렇죠? 제가 지금 누구를 한 사람 컨설팅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식육점을 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사장님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그런 식육점을 했을 때 도매, 소매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식육점의 마진율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은 지금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도축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하고도 연관되어 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0만 원씩 측정이 돼 가지고 한 달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이
적게 들어올 때는 150, 많게 들어올 때는 300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온 월급이 지금 450인데 많을 때는 이제 700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 도축하는 업자가 돈이 좀 부족한데 그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잡은 마리수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또 돈이 따로 들어오더라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나가서 지금 불경기인데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벌써 한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다. 근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못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거의 하는 게 없고 본인이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본인이 나가고 나면 사장님도 많이 힘들어지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잡아서 월급이 뭐 더 올려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월급 더 올려줄게 하는데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비용 구조입니다. 돈이 이제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그죠? 임대료, 자 이런 부분이 울산대 앞에 이제 권리금이 이제 많이 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 엄청 이제 많이 낮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권리금이 이제 엄청 낮아진 거죠. 울대 앞에 권리금이 그 조그만한 10평 남짓 15평쯤 되는 권리금이 많은 데는 2억. 그 보증금도 아니고 권리금. 그 자리세라고 해야 되나? 권리금은 1억 5천 이런 데가 횡단보도 바로 건너. 그죠?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그 권리금은 못 받고 나갈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워낙 많이 경기가 안 좋았어요. 자, 고정비가 있고 월급은 고정비, 고정적으로 쭉쭉 전기 뭐 이런 거 쓰는 만큼 또 나가니까 변동비, 그죠? 월급은 뭐 하루아침에 올려줬다가 뭐 낮게 줬다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보험료 이런 거는 다 고정비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많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돈이 되겠다. 돈 들어가는 게.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사업장도 없어도 되고, 그죠? 아이템만 있으면 되니까.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앱 하나 개발하고, 그죠? 근데 블로그 하나 만들고, 이러면 그 속에서 비즈니스가 된다. 제가 일요일날 제가 좀 책을 지금 컴퓨터에 4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혼자 수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혼자 하지 말고 출판사 넘기기 전에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앱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또 앱 하나 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책이 한 20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거 수정하는데 얼마 비용이 됩니까? 했더니 130에서 140을 달라더라고요. 130. 그래서 대충 이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보통 10,000원씩은 받겠다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뭐 만족도가 뭐 5개, 별 5개 최고인데 거의 그 사람은 5개를 받더라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월 버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 같으면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뭐 하냐? 생각하죠. 이렇게 글을 또 수정 잘하고 교정을 잘 봐주니까 엄청난 또 혼자서 뭐 직원을 또 들일 수도 있겠죠. 본인은 맡기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점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글을 쓰는 작가인데 월 2, 3억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월 2, 3억. 글을 어떻게 쓰길래 월 2, 3억을 벌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페라리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또 플랫폼 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 책 특허를 만들고
책 쓰고 싶은 사람 욕구를 딱 자극해가지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책 한 권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자극을 해서 한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또 책을 쓰는 조건으로 월 1,000만 원을 받고 그 책을 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책이 출판이 잘 안 되니까 자체 책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교정을 봐서 책을 내주더라고요. 책 내는 게 목적이니까 책이 나오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 출판도 한번 의뢰해봤어요. 개인 출판도 그렇게 쉽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냥 사무실 집 주소로 해도 돼. 개인 출판. 온라인 출판사 만들더라고요. 또 이걸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또 쳐보니까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대요. 와,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보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은 월 생각지도 못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전자책 출간이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을 본인의 앱에 깔아서 자기는 또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우리가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내 아이디어 누가 사갈 사람, 그죠? 중개를 할 그런 앱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앱 아는 사람 아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크라우드 펀딩하고도 연관해서 투자자하고 연결시키면 엄청난 비즈니스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하면 또 비용도 들어갈 리가 없고. 자, 그래서 고객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고객이 누군가, 여기에 답이 다 나오니까 고객이 뭐가 불편한가 이걸 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제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고객은, 그런 고객을 찾아서 자꾸 이제 접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고객 사례. 자, 전체 고객, 대중, 제가 한번 사례를 넣어봤습니다.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 네. 유효 고객. 대중 공포를 극복하고 논리 정연한 스피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고객, 목표 고객. 대중 앞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와요. 급하게 와서 급하게 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불러도 해요. 100만 원씩 불러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유가 많은 사람한테 돈 급하게 부르면 돈 안 주죠. 비싸다. 근데 급하게 올 때는 급하게 또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자책도 보면 들어가서 보면 한 20페이지인데 11,000원 돼 있어요. 20페이지에 11,000원? 근데 내용이 너무 아주 다른 거다. 아주 새로운 창안된 내용이다. 그러면 20페이지가 되든. 빌 게이츠가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그 메모했던 메모장을 50억인가? 네,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책 내용이 뭐 20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면 사겠지만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11,000원 주고 산 사람 몇 사람 있나 봐요. 절대 사지 마세요. 11,000원 가치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고객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타고난 소심한 성격.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대중 앞에 발표 경험이 부족한 사람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대중 스피치 원고 작성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청을 나눠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겠는가? 지불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대안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 고객이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해결책. 첫째 대안,
소심한 성격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네. 두 번째, 스피치 주제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는다. 여러분,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1대1로 말을 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주제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죠. 근데 그건 모르고 앞에 쓰면 왜 저는 말을 못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스피치 원고를 작성하여 리허설을 통한 발표 경험을 꾸준히 한다. 스피치 원고 작성을 어떻게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는 뭐가 있고 본론에는 뭐가 있고 결론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게. 그죠? 말을 할 때, 오프닝 할 때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배운 적이 없대요. 맞죠? 배운 적이 없어. 팁을 내가 몇 개 주면 주제가 있겠죠? 주제가 핵심이에요. 주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야 돼요. 주제를 가지고 인사말, 주제를 가지고 질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의 답,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고객의 욕구를,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주제와 관련된 사례, 요약, 주제와 관련된 연사의 견해, 주제와 관련된 명언, 주제와 관련된 활동, 실천을 제안하면 스피치가 끝나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그냥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딱 그 틀 안에 들어가요. 그럼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고객한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고객의 그죠? 경쟁사로부터 배워라. 고객과 경쟁사. 이미 하고 있는 경쟁사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의 제품 서비스의 2% 차이를 찾아 혁신하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게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제안서 작성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목표 고객 선정. 네. 그래서 자,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예비 부부, 예비 부모, 부모 이렇게 해놨는데 자, 고객 불편 요구사, 부모 교육의 부족으로 자녀 교육의 실패와 인성 교육 부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품, 부모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책이고 이미 또 책을 써놨어요. 제가 책을 내야 되는데 부모 자격증 제도화 시켜서 운전처럼 갱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를 어떻게 보면 내 걸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내가 사업하다 죽을 때 같이 죽어요. 내 아들, 딸이 고통스러울 거다. 죽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닌가요?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 부부간의 갈등 해소, 인성교육 발전, 자격증 발급해서 세금 감면을 시켜주면 자녀 교육비 할인, 세금 감면을 혜택을 주면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냥 따라 누가 따겠어요? 근데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이런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면 따지 않겠는가? 내 생각입니다. 많고 아직.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을 했어요. 울산광역시 누구한테요? 교육감한테.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옵니다. 자, 경쟁사 사업 분석. 지금 이제 바뀌는 상황이라 바쁘겠죠. 그죠? 부모 교육 강사진, 심리 상담 강사진. 얼마든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부모 교육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 경쟁 우위 요인 작성. 만약에 내가 한다 했을 때 경쟁 우위가 있다니. 그죠? 부모 교육, 교재, 제작, 강의, 경력,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걸 해보면서 내가 어떤 고객한테 내가 이런 걸 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다?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걸 하나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작성을 해 오면 되는데 과제를 냈더니 또 입이 툭 튀어나와서 안 냈게요. 자, 고객 가치 제한. 자, 또 다른 거 해봤습니다. 리더십 교육에 대한 개인 수업. 자, 방금 내가 했지만 우울증 극복, 소심한 성격, 발표 불안 이건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교재 활용, PPT 원고, 분석 자료, 동영상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객의 가치는 뭐냐? 자신감 향상, 걱정 불안 극복, 대인관계 개선, 소비 대정 스피치 공포 극복이에요. 자, 경쟁사 분석, 전국에 있는 스피치 앤 리더십 학원, 경쟁 우위. 내가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셀프 인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창안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게 경쟁 우위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었느냐? 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분이. 그럼 어떻게 공부했냐? 바로 독서다. 책 읽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박사과정을 나와도 여러분이 평소에 읽는 독서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하루에 8시간을 책을 읽는데요. 8시간. 그래서 책 500페이지 한 권을 읽는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그죠? 노인네가. 왜 읽을까?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던 세상을 이치를 깨닫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써놓고 다 죽었어요.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치니까 독서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이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머리가 복잡하다. 저는 올 때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가면 많은 책들이 나를 반겨요. 나를 좀 읽어달라고. 그리고 그 책을 막 보다가 책을 고르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저는 책을 고르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려요. 책을 아무 책이나 안 빌립니다. 막 빌리지 않아요. 왜? 빌린 책은 내가 다 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읽어야 될 책을 골라서 오면 진짜 읽어요. 진짜. 그래서 지난주에도 3권을 읽었는데 내가 딱 필요하면 읽어요. 딱 밤을 새버리든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분야에 내가 한번 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그러면 목적성 있는 책 읽기를 해봐라. 목적성 있는 책 읽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자, 따라. 목적성 있는 책 읽기. 네, 목적성 있는 책 읽기는 아이디어 원천이다. 목적성 있는 책 읽기를 꼭 해보시라. 이걸 하면 여러분이 만든 서재, 여러분 내가 대학교 4년을 보냈는데 내 책상에 내가 읽은 책들이 쫙 진열되지 않는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겁니다. 돈이 없어 그러면 대출을 해서 읽는다.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내가 읽은 목록이 다 나와요. 그럼 검색 딱 하면 또 분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가. 그렇게 또 분야까지 다 선별을 해줍니다.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저는 아무리 책이 그죠? 다시 봐야 될 기회가 있거든요. 한 번 보고 끝내지 않아요. 다시 볼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아무리 대출을 하더라도 이 책은 너무 좋다 하면 꼭 사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봐야 돼요. 그럼 다시 빌리러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 대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은 안 버립니다. 내가. 다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체육이 참 좋다. 그러면 잘 꼽아가지고 여러분의 서재를 꼭 좀 만들고 졸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히 부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전공책만 딱딱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딱딱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 내 대학 때 진짜 이거 열심히 했지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주 4월 25일이죠. 그날은 리포터 제출하고 그죠? 리포터 받고 간단하게 시험을 칩니다. 시험 공부. 시험 출제는요 20문항이고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단답형으로 쓰는 게 있을 겁니다. 서술 형식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20문항. 수고했습니다. 네.